완경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완경이 되고 나서는요, 내 몸에 있던 콜라겐의 30%가 5년 이내에 뚝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매년 2.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대가 지나고 나면 정말 피부 탄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건조한 것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 환자를 보면 50대 연령에서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촉촉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더 건조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발인데 모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탈모. 그리고 저게 푸석해지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탈모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머리카락도 푸석해지고 가늘어져요. 왜냐하면 모발 자체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두피도 피부잖아요. 두피 안쪽에 진피 내에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모낭을 지지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를 꽉 잡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슬프네요. 탈모. 그 다음에 피부 보겠습니다. 콜라겐이 피부에 부족하면 주름과 잡티. 주름이나 잡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주름은 알겠는데 잡티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잡티가 더 많아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다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이 헐거워지다 보면 뭐 자외선이라든지 활성산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조금만 봐도 잡티가 막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왜 가만두질 않는 거야? 사춘기엔 여드름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나이 드니까 또 잡티 때문에. 그렇죠. 주름이랑 잡티. 그 다음에 이제 눈 보겠습니다. 눈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안구건조증. 나이 들면서 또 눈까지 건조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이제 각막하고 결막에 있는 콜라겐도 많이 부족해지면서 촉촉하게 막아줬던 이 콜라겐층이 많이 파괴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요, 뭐 선생님 이제 피부에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피부에도 콜라겐이 있고 눈에도 콜라겐이 있고 근데 혹시 나이 들면 자꾸 이 잇몸에 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잇몸에도 혹시 콜라겐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여기 얘기되는 게 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좀 슬픈데요. 맞습니다. 잇몸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 잇몸도 콜라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아하고 밑에 있는 뼈하고 연결하는 치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근막의 성분도 바로 콜라겐인데 이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잇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많이 붓고 피가 나고 이렇게 치주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안구건조증에다가 잇몸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게 콜라겐 부족 때문인 것도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잇몸에도 있고 다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장기에도 혹시 있겠네. 장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장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위점막, 장점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연동 운동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도 조금씩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고 콜라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소화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잘 생기고 이런 게 다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익숙한 원료인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의 연골, 장기, 또 힘줄, 혈관에도 있고요. 주로 뼈와 피부에 있습니다. 피부에서는 진피층에 있는 모낭, 피지선, 땀샘, 혈관, 신경 같은 구조를 제외하고 남는 공간을 채우는 물질 중에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피에서 피부를 지탱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진피 공간의 5%를 채우는 엘라스틴이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잘 되지 않아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20세가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30%가 손실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햇볕을 많이 쐬면 더 깊은 주름과 잔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주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나 또 손톱, 머리카락도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수록 콜라겐을 섭취해서 보충을 해줘야겠죠. 족발, 닭발, 돼지 껍데기 등에 콜라겐이 들어있으니 피부에 좋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먹으면 바로 우리 피부로 가서 콜라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된 이후에 아미노산으로 흡수됐다가 다시 콜라겐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동물성 콜라겐들은 너무 분자가 커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라고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음식도 많고 또 심지어 콜라겐이라고 적힌 제품들 중에서도 원료나 함량 기준을 채우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콜라겐 제품 가운데 단 3.6%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려면 콜라겐 제품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저분자 콜라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휴가 이후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시거나 평소 피부 건강을 챙기고 싶으실 때 드시기 좋은 제품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애터미 이너 콜라겐이라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또 우수 제조 기준에 준해서 생산되는 제품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요. 바이알 형태로 되어 있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물 없이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기능성을 2가지나 인정받았는데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료는 당연히 기능성을 인정받은 함량인 327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 임상시험에서는 9가지 지표가 유효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주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안평가, 피부의 거칠기, 또 평균적인 거칠기, 주름의 깊이를 봤는데 모두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 탄력 또한 3가지 지표나 이용해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주름과 피부 탄력이 개선된 것을 보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막는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피부 보습 개선 효과도 2가지 지표에서 확인되어 그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임상시험 또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이 비슷한 우리나라 사람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특징은 어린, 즉 생선의 비늘에서 나오는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걸 가공해서 펩타이드라는 아미노산이 몇 개만 붙어있는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 체온으로도 쉽게 녹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조합과 유사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냥 단백질 제품과 다른 점인데요. 다른 단백질 제품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충분히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콜라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흡수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콜라겐을 이루는 아미노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부원료입니다. 이것도 애터미 이너 콜라겐이 참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이 90% 정도 있고 탄력을 주는 엘라스틴이 5% 정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엘라스틴을 부원료로 넣어줬고요. 또 수분을 유지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연결하는 히알루론산까지 부원료로 넣어줘서 진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첨가해줬기 때문입니다. 또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재료가 잘 모여 콜라겐 다발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효소라서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아무리 콜라겐 제품이나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미백에도 도움이 되므로 부원료로 비타민 C를 넣어준 것 또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외선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또 이때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애터미 이너 콜라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애터미 이너 콜라겐의 원료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국내 임상시험에서 9가지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사용한 제품이라서 흡수가 잘 되고 생체 이용률이 높고요. 부원료로 진피에 있는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항산화 작용도 해주는 비타민 C까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애터미 이너 콜라겐은 사실 햇볕을 쬐는 모든 성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평소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같은 휴가철에 햇볕을 많이 쐬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기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복숭아 맛이기 때문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